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헌법 해석의 일반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헌법을 해석할 때에는 헌법을 제정한 헌법 제정 권력의 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헌법이란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을 위한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그 헌법 속에는 공존을 하는 조직체, 그 공존을 관리한 조직체인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국가의 설계도가 헌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그 국가를, 공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동되는 국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하는 국가의 사용 설명서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항상 헌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바로 헌법이 국가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거역도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순리 혹은 천리에 따른다면 부모 자식 간의 혈연 이런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도록 한 존재를 부여한 그러한 것을 부모라고 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부모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국가는 헌법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운용이 됩니다. 국가가 소멸할 때까지. 만일 국가를 헌법에 어긋나게 운용을 한다.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가능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식의 운용은 국가를 계속 마모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겉으로 볼 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헌법에 거역해서 국가를 이렇게도 운용하고 저렇게도 운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그 순간마다 부서져 나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국가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우리 모든 구성원이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 커다란 배라고 했을 때 국가가 부서져 나가는 것을 개인이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간들은 그 같이 타고 있는 배를 훼손하면서 자신의 오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죠. 그렇지만 같이 타고 있는 배가 망가지면 한순간에 모두 다 같이 죽게 됩니다. 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무수히 많은 국가들이 멸망해 갔습니다. 지금은 이 국가의 존속을 우리들 자신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왕이 책임지고 있었죠. 스스로 생존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이라고 할지 다행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정 권력이 만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있게 한 것입니다. 국가는 이 제정 권력의 의지에 벗어나게 운영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이 그렇고 또 일순간 그것을 바꿨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되돌려 놔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을 해석할 때 이러한 제정 권력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는데 제정 권력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헌법 조문 전체에도 있지만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헌법의 이상과 이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신을 이제 벗어나서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되면 헌법 조문의 논리적인 구성, 그 체계에 충실히 따르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한간에 보면 헌법 조문 중에 어느 한 조문을 탁 떼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뜻이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 유기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헌법을 한 조문 한 조문을 그냥 이렇게 그 엮어 놓듯이 붙여놓은 것이어서 하나를 뗀다든지 뭐 그 중에 몇 개를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해도 그냥 괜찮다. 그러니까 공산품의 어떤 부품을 바꾸듯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 심지어 멸치가시가 목에 걸려도 굉장히 불편하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 별거 아닌 멸치가 과연 뼈대에 있는 생선이냐 이런 농담도 하곤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서 일부분을 마음대로 고친다든지 혹은 그 체계를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쉽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 예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랬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권리입니다.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불가침의 인권이 있다. 있는 거 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인권을 확인하고 있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헌법 제10조입니다. 이것을 보고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국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쉽게 풀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권리자가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즉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스스로 자꾸 불행한 쪽으로 가는 사람은 국가가 어쩔 수 없죠. 국민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그런데 그 다음에 불가침이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의 인권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소위 인권 변호사 혹은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좀 헌법 해석을 그르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일본인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에서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면 국민이 아닌 인간의 인권은 관심이 없는 것이냐? 예,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관계는 원칙이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의 인권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보장이라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죠. 인권을 국가가 보장을 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항상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이념과 헌법의 이상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권리가 실현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존중한다. 그리고 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침해라는 것도 너무 폭넓게 이해를 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침해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손을 움직여서 침해를 했을 때 원칙은 유형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어떤 동작이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물론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는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버금갈 정도로 인정을 받았을 때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침해라는 것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 헌법 제10조가 이 인권 했을 때 그것이 국민이다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10조가 헌법 제2장에 들어있는 조문이라는 점입니다. 헌법을 해석할 때 체계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도 국민의 것, 의무도 국민의 것일 때 이 제2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헌법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이상은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헌법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헌법의 이념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헌법의 이상과 이념을 토대로 해석을 해야 하고, 또한 그 조문의 체계적인 구성,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헌법 조문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물론 대단히 쉽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쓰여 있는 모든 문구를 국어사전을 찾아가면서 읽게 되었을 때는 헌법의 뜻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은 더구나 국어사전에서 소설에 나오는 어떤 용어, 개념을 풀이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한간에서 자주 쓰는 말들을 채록해가지고 넣어놓은 경우도 있죠. 이러한 개념을 헌법에 있는 용어에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헌법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법을 해석할 때 또 하나 헌법 정신을 중요시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를 보면은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있는데, 만일 1949년에 동아시아 인권조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인권조약을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매개로 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그 조약에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바른 해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힌트를 드리자면 동아시아 인권조약이라고 하는 이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체약국들, 그 조약을 체결한 체약국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토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나라가 다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법률은 국가라고 하는 국경선 안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항공기 선박 혹은 대한민국 사람이 간 곳, 이런 가서 있는 곳, 이런 속지주의, 속인주의 여러 가지 확장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력을 확장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나라하고 그 주권이 충돌하는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세세한 법이 따로 있고, 원칙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은 각 국가의 영역 내에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제정헌법, 1948년에 제정한 제정헌법은 그 1948년 당시로부터 그 이후까지 꾸준히 대한민국 국민과 그 자손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념으로 만든 그런 헌법입니다. 이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만든 헌법 하에서 대한민국이 운용되고 있는데 헌법 제7조라는 그 조문 때문에 동아시아 인권조약이 대한민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동아시아 인권조약의 규율을 받게 되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 그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인권조약에 우리 국민이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과 그 자손들은 자유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 제7조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승인됐으면 그렇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첫째, 대한민국이 그 조약의 체약국일 것. 둘째, 그 국제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이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국제법규일 것.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더 큰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인권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이상과 이념에 합치될 것. 대한민국 헌법의 이상과 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제 아무리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다 거기에 가입한 그러한 조약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여러 나라와의 공존을 추구합니다.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나 국가란 본질적으로 내 국민, 내 나라, 이 바로 자국민 보호를 첫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죠. 따라서 국가는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독립적 권력체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헌법 제7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구를 해외에서 만든, 세계 다른 나라에서 만든 그런 조약이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의 그 국제기구들 거기에 고발하는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은 다른 나라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혹은 세계가 추구하는 어떤 세계의 정의를 위하여 내 나라 국민이 양보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어떤 아주 괜찮아 보이는, 바람직해 보이는 국제법규가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양보해야 된다 하는 식의 주장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헌법 해석의 일반 원칙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